네, 오늘은 에코프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댓글로 상승이라고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응원 차원에서 시작을 좀 해볼 거고, 우선 사실 최근에 이 2차전지 쪽 테마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는 건 딱히 없죠. 뭐 그쪽에서 문제가 생긴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호재거리가 나오고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지금까지 움직임은 순전히 전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이런 부분들과 연관돼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다. 근데 결국 이게 뜻하는 게, 만약 이 가장 안 좋은 그림이 뭐냐면 자체적인 문제가 터지면서 흐름이 못 만들어지고 조정이 나오는 게 되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료가 소멸이 되거나 아니면 자체적인 이런 펀더멘탈적 기반들이 흔들린다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얘만의 문제 혹은 이 테마만의 문제로 뭔가 뭉개지고 있는 거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지금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어차피 그냥 전쟁 관련 리스크로 계속 시간 끌리면서 이러고 움직이고 있는 거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은 계속 큰 문제 없이 이번 턴만 잘 지나가고 나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은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가지고 이 어차피 반도체 턴은 분명 끝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도 그러니까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이 증시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는 것도 맞지만 어차피 영원한 상승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막 10년 뒤에 못 간다 반도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미 고평가에 치달을 정도로 상승을 만드는 상황에서 영연히 여기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전쟁 리스크 관련된 부분으로 이 어차피 증시는 무너져야 되는데, 이 합법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다. 이 합리적인 이 맞겠네요. 합리적인 이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조정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사용을 해서.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 수급이 몰려 있었던 것들을 던지고, 그럼 여기에서 반도체 쪽에 몰려 있던 수급들이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지. 근데 어차피 갈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굵직굵직하게 테마로 잡혀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반도체 쪽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2차전지 전기차 쪽 강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어? 로봇이랑 AI 쪽이 좀 있고,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자리에서 또 제약바이오 쪽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2차전지 전기차 쪽도 어쨌든 테마가 안 돈 지가 꽤 되긴 했단 말이에요. 2022년도, 23년도 또 이후로 한동안 안 돌았어요. 근데 그 전에 살펴보면은 결국에 또 2019년도쯤에 한번 돌았었단 말이에요. 19년도, 20년도쯤에. 그래서 이게 결국 3, 4년 주기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테마가 이제 끝을 내고 전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들썩들썩인 다음에 다음으로 좀 넘기게 됐었을 때 지금 2, 3년 정도가 또 되었기 때문에 이 2차전지 전기차 쪽도 분명히 움직임을 이제 보일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시점으로 넘기면서 같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턴만 우선 잘 넘어가나 보자. 이걸 정리를 좀 해놓고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그리고 황금 종목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극동유화 같은 이런 종목도 들어가자마자 이번에 이슈 터지면서 바로 5, 60%짜리 상승이 좀 만들어졌고, 그리고 중순에는 화승코퍼레이션 들어가가지고 2370쯤이죠. 여기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또 강한 모습들 또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더해가지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이 초에 들어갔고 1960원에 좀 공략을 했는데 여기서 또 60, 70%짜리 상승이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시장에 좀 맞춰가지고 남들 다 막 반도체만 간다 막 이러면서 난리치던 시기에도 저는 어차피 이제 고가 노래에 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한번 낙폭이 나올 때 움직일 만한 종목들로 좀 구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포트를 짜가지고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즉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좀 시장에 맞게 지금 종목들이 너무 고평가된 것들 말고 어느 정도 저평가, 지금 자리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들에서 이제 재무도 뒷받침이 되고 재료도 붙어줄 수 있는 종목들을 토대로 황금 종목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더해가지고 뭐 물론 제 말이 무조건 맞다, 100% 맞다 이건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틀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만 짜는 게 아니라 리밸런싱도 같이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수정도 하고 이러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전문 수준까지 되시겠지만, 저 역시도 십수년간 이걸 하고 있고, 저는 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십수년 동안 이거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당연히 여러분들보다는 전문가의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제가 여태까지 하시는 걸 봤었을 때 허무맹랑한 소리만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하는 이런 유튜버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뭐 여러분한테 무조건 수천 프로 가면 이런 말 꺼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시장에 맞게 꾸준하게 대응하면서 우리 수익을 노리는 이런 매매를 더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 26년도는 25년도와는 다른 시장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에 맞춰서 황금 종목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남겨주셔서 같이 한번 26년도 황금빛으로 좀 가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뭐 바로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남겨놓고 이 인간이 진짜 제대로 된 진국인지 아닌지, 어떤 식으로 컨트롤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체크한 다음에 진행하셔도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서로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서로 한번 이 황금 종목과 좀 윈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시 종목들 들어가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선을 아까서부터 두 개를 그어놨죠. 이게 첫 번째 선은 탄력선이라고 생각하고 하시고요. 두 번째 선은 흐름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 여러분들 이게 항상 지금 얘 상승파동 타고 있어요, 안 타고 있어요? 타고 있죠. 이렇게 상승파동 타고 있잖아. 상승파동이 뭐예요? 저점 고점을 높이는 파동을 상승파동이라고 부르죠. 그냥 올라가는 거 틀린 건 아닌데 저점 고점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자리는 그럼 어떻게 돼? 상승파동이 끊어지는 자리는 어디야? 요 자리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점을 높여야 되는데 낮췄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그쵸?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부터 이제 흐름이 끊어지는 거야. 예시를 볼까요? 그냥 두 눈으로 보는 게 빨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 흐름이 어디서 끊어지게 되느냐? 이렇게 결국엔 타고 가다가 무너지면 끝나요. 거기서부터 보통. 다른 데도 볼까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파동이라는 게 다 그래요, 여러분들. 올라갈 때 절대 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올라가는 애들 흐름을 봐봐. 어떻게든 흐름을 타고 만들고 가다가 뚫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는 그림으로 바뀌어요. 너무 크게 잡아드렸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저점 자리 뚫리면 이때서부터 흐름 자체가 이제 점점 어떻게 돼? 점점 무너지는 그림으로 바뀐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똑같다고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얘 파동은 어떻습니까? 지금 파동. 지금 얘 보면은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1차적으로 지금 눌림 자리를 잡고 아직 고점을 못 뚫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긴 지금 저점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점을 뚫으면 확실하게 저점이 잡혔다라고 보는 거야. 고점을 뚫고 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중요 저점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깨지면 어떻게 돼? 흐름이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깨지면. 그래서 여기는 절대 뚫리면 안 되는 저점 지역이다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다 탄력선을 왜 그어놨느냐? 여기서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진짜 흐름이 깨지는 자리는 이전에 있었던 저점이 깨지면 뚫리는 게 맞아. 무너지는 게 맞아. 근데 여기서 빨리 갈래 늦게 갈래를 결정한 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전 고점이죠. 보통 바로바로 보내고 싶은 애들은 이 돌파 만들고 나서 이 자리를 보통 안 깨요. 여기를 안 깨고 빠르게 저점을 잡아서 이렇게 한 번에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깨진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탄력이 죽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이렇게 횡보로 넘어가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윗구간이 탄력선이라고 제가 설명을 그려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간단해요. 이 12만원 선은 탄력선이고 요 8만원대 선은 흐름선입니다. 여기가 12만원 선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력이 죽으면서 여기 밑에까지 떨어질 가능성들이 생기면서 시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근데 흐름이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등은 치고 어떻게든 그림은 만들 수 있어. 대신 시간이 많이 길어진다라는 거. 대신 여기 7, 8만 원 선이 뚫리면 어떻게 돼? 흐름이 나가리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면서 밑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라인만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시간 길어지는 거 싫으면 12만 원 뚫릴 때 정리하고 다시 밑에서 받는 거고, 난 흐름대로 타고 갈 거다라고 하시면 여기까지 버티시는 거고요. 여기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커트라인 잡고 계속 뭐 홀딩을 하시던 익절을 하시던 하시면 큰 문제 없이 효율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만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어쨌든 흐름선이든 탄력선이든 살려주기만 하잖아요. 이 파동 계속 태우고 갈 거예요. 상승파동 태우면서 살리기만 하면. 그럼 태우고 보냈을 때 30만 원까지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죠. 왜? 올라온 김에 우선 여기까지 찔러 볼 거니까. 그래서 살려만 주면 30만 원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같이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잘 체크해 놓고 보고 계시면 더욱더 도움되시겠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황금 종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이 종목들 대한해운, 뭐 하승코퍼레이션, 극동유화, 이게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장 흐름에 맞게 미리미리 좀 더 준비를 해서 들어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항상 시장에 맞게 이 황금 종목들을 같이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리밸런싱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어도 어중이 떠중이처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현실성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매매도 현실성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어쨌든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 윈윈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물론 수도 없이 많은 곳들에서 데이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긴 기간 동안 유튜브 운영하면서 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이번에 한 번은 좀 다른 데서 많이 데이셨더라도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믿음을 가지고 같이 우리 26년도 서로 윈윈하면서 같은 파트너로서 이 황금 종목과 함께 26년도 좀 황금빛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황금이라고 남겨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니까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